자, 오늘은 최소 공배수와 그 활용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단원명은 소인수분해라고 하는 단원을 다루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는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최대공약수라고 하는 녀석을 구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다뤄보고 이를 이용한 활용 문제를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해봤지. 오늘은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 아닌 최소 공배수라고 하는 녀석을 한번 찾도록 해보고 이를 이용한 활용 문제들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공부를 똑바로 했다면 오늘 최대 공약수,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최대 공약수 공부 내용과 오늘 하려고 하는 최소 공배수 내용이 사실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느낌은 들지 않을 거야. 쌤이 지난 시간에 했던 최대 공약수에 관련된 설명들 비슷한 형태로 최소 공배수에 관한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공배수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배수가 뭔지는 알고 있죠? 자, 공배수라고 하는 건 배수는 배수인데 어떠한 수들 간의 공통의 배수다 라고 하는 개념인 거고, 그리고 그 공통의 배수들 중에서 가장 작은 녀석을 우리는 최소 공배수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책에 이제 여기에 예제가 있으니까 한번 봐봅시다. 지금 보면 4라고 하는 숫자와 6이라고 하는 숫자를 한번 살펴봤는데 4의 배수는 다들 알다시피 4, 8, 12, 16, 20, 24 뭐 이런 식으로 나아갈 거고, 6의 배수는 6, 12, 18, 24, 30 점점점 이렇게 갈 거야. 맞지? 이 배수들 중에서 똑같은 녀석, 그러니까 공통인 배수들을 한번 찾아보자면 여기 12 보이고요. 그 다음 24와 같은 녀석들이 보이게 됩니다. 맞죠? 자, 이런 공배수들 중에서 가장 작은 배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 12라고 하는 녀석을 최소 공배수다 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또다시 이제 최소 공배수와 이제 공배수의 이제 관계를 좀 봐볼 건데, 봐봐. 4랑 6이라고 하는 녀석의 4랑 6의 공배수는 지금 12, 24, 그리고 점점점에 가려서 안 보이겠지만 그 뒤에 36 뭐 이런 녀석들이 있게 됩니다. 4와 6의 공배수는, 자,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공배수인 12를 우리가 최소 공배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이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는 또 어떤 관계가 있냐?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최소 공배수라고 하는 녀석 12라고 하는 숫자에 전부 다 배수들이 뭐가 된다? 아, 공배수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공배수라고 하는 녀석은 공통의 배수들은 그냥 이제 앞으로 어떻게 찾아버릴 거냐? 최소 공배수란 걸 먼저 찾아버리고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를 이제 곱하기 해 나가면서 이 12의 배수들이 우리 그냥 공배수이구나 라고 이제 앞으로 해버릴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지난 시간 최대 공약수 할 때와 같은 의문인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공배수가 먼저 뭔지를 알아야 그 중에서 가장 작은 배수인 최소 공배수를 찾아낼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물론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야. 그렇지만 쌤은 이제 앞으로 우리 그냥 최소 공배수라고 하는 녀석을 정말 쉽게 찾아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아주 쉽게 최소 공배수를 찾아버리고 그리고 그 녀석의 배수들을 앞으로 공배수라고 하자라는 이제 시야로 들어가겠다 이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쌤이 이제 앞으로 조금 뒤에 이제 얘기할 내용은 어떠한 수들 간의 최소 공배수를 어떻게 쉽게 찾아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알겠죠? 자, 일단 개념적으로는 크게 뭐 어렵진 않아요. 왜냐? 초등학교 때도 한 번쯤 본 적이 있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알겠죠? 자, 밑에 한번 체크하고 갑시다. 어떤 두 수가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 어떤 두 수의 최소 공배수가 28이다. 그래. 이때 이 뭔지 모르는 두 수의 공배수를 찾아라.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최소 공배수의 배수
가 이제 뭐가 된다? 공배수가 된다.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가 28이니 공배수는 28의 배수를 찾으면 되겠구나. 28, 56 이런 식으로 말이지. 또 있나요? 84 또 있네요. 이렇게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공배수 찾는 게 정말 쉬워요. 최소 공배수만 얻어낼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쵸? 좋아. 그 다음 1-1번이나 1-2번에 있는 문제들은 뭐 크게 뭐 다를 거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최소 공배수가 이런 거구나. 이제는 나아가서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 알았지? 구체적인 예시를 가지고 해봅시다. 최소 공배수를 구해봅시다. 자, 아까 위에서 봤던 예시, 쉬운 예시 먼저 보고 갈까요? 4와 6이라고 하는 두 수의 최소 공배수를 한번 찾아봤는데 좀 전에 이제 위의 예시에서는 4의 배수를 쭉 나열하고 6의 배수를 쭉 나열한 다음에 공통인 것들을 찾아왔지, 그치? 자,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지난 시간에 최대 공약수 구했던 것처럼 최소 공배수도 조금 간단하게 구해보도록 합시다. 4와 6이 있어요. 자, 이 녀석들을 마찬가지로 똑같이 소인수분해 하듯이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숫자로 한번 나눠주는 작업을 합시다. 자, 이러면 끝났죠, 그쵸?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최대 공약수 할 때는 이렇게 나누는 작업들을 계속 한 다음에 이 세로에 있는 녀석들, 이 녀석들의 곱을 최대 공약수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맞지? 자,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하면 되냐? 다음과 같은 나눗셈 작업을 한 다음에 요렇게 맨 마지막에 있는 수까지 세로에 있는 녀석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 줄에 있는 가로에 있는 숫자들까지 이렇게 쭉 다 곱해줘 버리면은 뭐가 된다? 최소 공배수가 된다. 오케이, 다시 한번 최대 공약수 지난 시간에 한 거야. 최대 공약수는 여기서 2가 될 거고 최소 공배수 최소 공배수는 이 두 개와 3 하나 이 두 개와 3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 즉 12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조금 큰 숫자로 하나만 더 연습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조금 큰 숫자로 지우겠어요. 먼저 지우고 나서 자, 뭘로 해볼까? 12와 그 다음 27. 자, 요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7. 조금 마음에 안 드네요. 뭘로 할까요? 15. 이걸로 하자. 알았지? 이것도 뭐 그냥 그런데. 자, 그러면 이 녀석도 마찬가지의 작업을 똑같이 해주도록 합시다. 얘들아, 좀 더 어려운 숫자로 할게. 그냥 일부러. 알았지? 28 이걸로 합시다. 알았죠? 자, 이걸로 합시다. 자, 그러면 나눠볼까요? 자, 짝수니까 2, 6, 14. 자, 그 다음 한 번 더 되네. 2, 3, 7. 자, 요 정도로 합시다. 알았죠? 자, 여기서 우리는 최소 공배수를 구할 건데 요렇게 곱해주라고 쌤이 얘기를 했고, 최소 공배수는 2 곱하기 3 곱하기 7 이렇게 최소 공배수를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오케이? 자, 이 방법 그렇게 낯설지 않을 거야. 맞지? 마찬가지로 이 녀석은 어딘가에서 본 듯한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이게 지금 책에서는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방법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는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이 방법은 이번 단원, 즉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어떻게 최소 공배수를 빠르게 구할 수 있는가에 관한 단원이 되겠다. 오케이. 자, 그러면 똑같이 합니다. 12라고 하는 수를 소인수 분해를 먼저 해보자고.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은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 오케이. 자, 28이라고 하는 수는 소인수 분해를 하면 2의 제곱 곱하기 7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쓰자.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전 시간에 최대 공약수 구할 때는 소인수 분해를 한 결과 이 두 개 3 하나, 이 두 개 7 하나 이렇게 있을 때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녀석들만 가지고 와. 즉 2,
2, 즉 2의 제곱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네. 이게 최대 공약수야 라고 얘기를 했었지. 맞지? 맞지? 자,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될 수 있는 한 많이 가지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자, 무슨 얘기냐? 자, 12라고 하는 수가 지금 소인수 2와 3을 가지고 있지. 그치? 소인수 2와 3을 가지고 있어. 2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3도 가지고 있어. 그리고 28이라고 하는 수가 소인수 2 가지고 있고 7도 가지고 있어. 그러면 2와 3과 7로 이루어져 있는데 2라고 하는 수는 얘는 2개, 얘도 2개. 그러니까 최대 2개까지 가질 수 있구나. 그리고 3이라고 하는 수는 해봤자 1개밖에 못 가지고 7이라고 하는 수도 1개밖에 못 가지는구나. 그냥 소인수 2는 최대한 많이 가질 수 있는 게 2, 소인수 3은 1, 소인수 7은 1. 이렇게 해서 그냥 최대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소인수들을 다 긁어서 가지고 와주자. 이게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이 됩니다. 자, 혹시 잘 이해 안 되는 친구를 위해서 다른 예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다른 예시는 소인수분해 된 형태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4제곱 이 녀석과 다음 2의 4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7 이렇게 두 녀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았죠? 지금 첫 번째 숫자는 소인수 2, 3, 5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숫자는 소인수 2, 3, 5, 7을 가지고 있지. 맞지? 자, 최대 공약수일 때와 반대로 좀 다르게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는 될 수 있는 한 많은 소인수들을 가지고 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도 가지고 와버리고 3도 가지고 와버리고 5도 가지고 와버리고 7도 가지고 와버릴 건데 2는 얘는 3개 가지고 있고 얘는 4개 가지고 있어. 쌤이 되도록 많이 가지고 오라고 했지. 최대 4개까지 가지고 올 수 있는 거고, 오케이? 3은 2개 1개 그러니까 2개까지 긁어 와버리고 5는 4개 2개 그러니까 4개 다 데리고 와버리고 7은 아무것도 없는 녀석과 7 하나 가지고 있는 녀석 그러니까 7 하나 가지고 와버리자. 이렇게 우리가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방법 하나만 알고, 자, 저는 그냥 이 위에 방법이 편해요. 그냥 위에 걸로 할래요. 자, 저는 아래 방법이 편해요. 아래 걸로 할래요. 자, 그게 아닙니다. 첫 번째 방법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방법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쌤이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소인수분해가 된 형태에서 최소 공배수 구하는 법, 그리고 그냥 소인수분해 안 된 형태가 있을 때 나눠주면서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 둘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바로 이제 구하는 연습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첫 번째 문제. 다음 수들의 최소 공배수를 소인수의 곱으로 나타내시오. 자, 봐봐. 소인수분해 돼 있잖아. 3 2개 5 하나, 2 하나, 3 하나, 5 하나. 자,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랑 헷갈리면 안 돼요. 2는 최대 몇 개까지 가지고 올 수 있어? 그냥 1개 가지고 올 수 있고 3은 2개까지 가지고 올 수 있지. 왜? 앞에 녀석 2개 가지고 있고 뒤에 녀석은 1개밖에 안 가지고 있으니까 더 큰 녀석을 가지고 오는 거야. 지수가. 오케이? 그 다음에 5는 1개 가지고 올 수 있네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2번 문제는 숫자가 3개인데요. 겁먹지 말고 똑같이 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2라고 하는 소인수는 하나 가지고 있는 녀석, 2개 가지고 있는 녀석, 2는 없는 녀석, 이렇게 총 3가지가 있는데 최대한 많이 가지고 와야 되니까 2는 2개까지, 그 다음 3은 2개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 5는 2개까지, 그 다음 7도 가지고 올 수 있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최소 공배수를 바로 굉장히 빠르게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어렵지 않죠?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 헷갈리지만 않으면 돼. 알았지? 자, 다음에도 이제 똑같은 건데 최소 공배수를 이제 한번 직접 구해보래. 알았죠? 자, 그러면 일단은 직접 나눠서 하는 방법부터 16, 24 나눠봅시다. 2, 8, 여기는 12, 2, 4, 6, 다음 2, 2, 3. 자,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다 곱해주라고 했고, 그러면 2의 4제곱 곱하기 3, 이게 지금 최소 공배수가 되겠네요. 됐죠?
자, 그리고 소인수분해를 이용한 방법도 한번 해보면 16이라고 하는 녀석이 2의 4제곱으로 소인수분해가 되고, 다음 24라고 하는 녀석은 2의 세제곱 곱하기 3으로 소인수분해가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2는 최대 4개까지 가지고 올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3은 1개 가지고 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최소 공배수 똑같이 구해지는 거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숫자가 3개 있을 때예요. 자, 숫자 3개 있을 때는 이제 똑같아요. 하는 방법은 이번에는 방법 1 먼저 해볼게. 12라고 하는 수가 12, 다른 색으로 해볼까? 12라고 하는 수는 2의 제곱 곱하기 3. 다음 42라고 하는 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5. 다음 60이라고 하는 수는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이래야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되냐? 2는 지수 큰 거 3제곱, 그 다음에 3은 1개, 그 다음에 5도 1개, 이렇게 구해졌다. 자, 두 번째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12, 40, 60. 자, 갑니다. 2로 나누면 6, 20, 30. 30.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뭐가 생겼는데 뭔지 모르겠네. 자, 그다음 또 아이고 30이지. 그다음 2로 나누면 30, 15. 자, 여기서 이제 잠깐 멈추고 이제 좀 얘기 좀 합시다. 3이나 10이나 15라고 하는 세 개의 수는 공통으로 나눠줄 수 있는 어떠한 숫자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문제잖아.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문제면은 여기서 끝내야 돼. 즉 2의 제곱, 이게 최대 공약수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최소 공배수 구할 때는 여기까지 생각을 해줘야 돼. 지금 맨 마지막에 숫자가 지금 3개 있을 때 말이야. 3개 이상 있을 때. 자, 이렇게 3개가 공통으로 나눠지는 순간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쌤 3하고 15는 보니까 3으로는 나눠줘요. 물론 이제 10은 안 됩니다. 맞죠? 아니면은 쌤 10이랑 15는 보니까 5로는 나눠줘요. 대신 3은 나눠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느 세 개 중에서 2개만 나눠지는 순간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특별하게 최소 공배수일 때만이야. 알았지? 자, 2개만이라도 나눠진다고 하면은 지금 했던 작업을 이어서 계속 해주세요. 알겠죠? 자, 3으로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3은 나눠줘요. 그 다음에 15도 나눠줘요. 그러면 나눠지지 않는 10이라고 하는 녀석은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세요. 그냥 10이라고 써놓습니다. 여기까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10이랑 5 있는데 여기서 이 두 녀석은 또 5로 나눠지는데요? 1은 나눠지지 않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2개만이라도 나눠지면은 계속 진행을 하세요. 5로 나누십시오. 그러면 2, 1이 되는 거고, 저 1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무시하고 내려서 씁니다. 알겠지? 다음과 같은 작업을 끝까지 해주고 나서 이렇게 L자로 곱해주면은 2의 3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라고 하는 최소 공배수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오케이?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 뭐라고 할까? 숫자가 여러 개 있을 때, 그러니까 2개 말고 이제 3개 이상 있을 때, 이렇게 나누는 풀이를 할 때는 말이죠. 3개의 숫자가 더 이상 나눠지지 않을 때까지만 이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인 거고,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는 이 3개의 녀석들 중에서 2개만이라도 약분이 되면은, 나눠진다고 한다면은, 지금 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해서 끝까지 해주도록 하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최소 공배수를 한번 구해봤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알겠죠?
자, 이제는 최대 공약수의 활용과 마찬가지로 최소 공배수도 한번 활용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실생활 활용 문제를 풀어보자.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유형들 말고도 출제자가 만들려면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알겠죠? 그거는 출제자가 만드냐 마냐 그거는 이제 출제자 맘인 거고, 우리는 어떤 문제를 이제 접했을 때 이 문제는 최소 공배수를 이용해야겠구나, 이 문제는 최대 공약수를 이용해야겠구나에 관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겠지. 근데 그 판단은 한순간에 생기지 않고요, 공부를 하면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당연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알았죠? 이 영상만 본다고 해서 나 최대 공배수의 활용 다 풀 수 있어, 이게 아니라고 스스로 연습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쌤은 이제 대표 문제들 한번 쭉 풀어가면서 해볼 건데, 일단은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읽어보자. 어느 버스 정류장에서 일반 버스는 8분마다 그 다음 좌석 버스는 12분마다 출발을 한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일반 버스가 좀 더 배차 간격이 짧네요. 그 다음에 좌석 버스는 배차 간격이 좀 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자, 어느 시점이 있어. 여기서 이제 스타트를 했어. 시작을 했어. 일반 버스와 좌석 버스가 둘 다 출발을 했다고 쳐. 맨 처음에. 알았지? 그런데 일반 버스는 이로부터 딱 8분 뒤에 또 출발을 해. 그런데 좌석 버스는 8분이 아니라 12분 뒤에 출발을 해. 오케이? 자, 두 번째 일반 버스가 또 8분 뒤에 출발을 했어요. 이렇게 말이죠. 두 번째 일반 버스가 또 출발을 했습니다. 8분 뒤에. 그 다음에 좌석 버스는 또다시 이제 12분, 그러니까 총 24분 뒤에 출발이 돼 있겠지,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일반 버스가 8분 뒤에 출발을 했다고 칩시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자, 지금 보니까 일반 버스 봐봐. 8분. 이 순간이 지금 24분이 흐른 순간이거든. 맞지? 자, 그 다음에 좌석 버스가 12분 해서 이 순간이 24분이 흐른 순간이야. 맞지? 자, 그러니까 재밌게도 이제 배차 간격이 맞지 않았었죠. 그쵸? 그런데 이 24분이라고 하는 어떠한 시점이 되면은 또다시 일반 버스와 좌석 버스가 동시에 출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네. 무슨 말이 이해되지? 자, 그러면 지금 문제를 읽어보면은 지금 두 버스가 오전 7시에 동시에 출발한 후 처음으로 다시 동시에 출발하는 시각을 구하려고 한다. 정확히 이 상황인 거예요. 오케이? 참고로 답은 7시 24분이 되겠네요. 좀 전에 위에서 얘기한 거를 이해했다면. 자,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그림을 하나하나 그려가면서 풀 수는 없잖아. 언제까지나. 그쵸? 자, 그냥 한번 이제 뭘 이용하는 문제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은, 일반 버스가 출발하는 시간 네모를 채워가면서 봅시다. 8분 뒤, 그 다음에 또 언제였어? 16분. 그 다음에 24분. 그 다음 또 8분 더하면 32분. 그 다음 또 8분 더하면 40분. 그 다음 또 하면 48분. 이런 식이겠지, 그치? 일반 버스가. 맞죠? 그 다음에 좌석 버스는 12분, 24분, 그 다음 36분, 그 다음 48분. 이런 식으로 계속 출발을 했을 겁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7시에 출발했다가 그 다음에 동시에 출발하는 순간은 언제냐면은 24분일 때인 거 느껴질 거고, 그 다음에 48분일 때인 거 느껴질 거고. 무슨 말이 아니? 결론적으로 이 8과, 그러니까 8씩 계속 커지고 있는 숫자와 12씩 계속 커지고 있는 숫자의 공통의 배수, 그러니까 24분이 가장 처음으로 공통으로 출발하는 시각이 되는 거고, 그때는 당연히 답이 7시 24분이다 이래 되는 거죠. 알겠나요? 이 문제는 지금 보니까 8의 배수들과 12의 배수들 중에서 공통의 배수, 공배수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가 답이었구나 하는 문제였던 거지. 오케이? 이 버스 문제는 보니까 8과 12의 최소 공배수를 묻는 문제였구나 가 결론입니다. 알겠죠?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믿어요. 버스. 뭐 다른 예제는 스스로 풀어보고, 유제는 자, 그 다음도 해보자.
가로의 길이와 세로 길이가 15, 20, 높이가 6. 직육면체 모양의 벽돌이 있습니다. 여기 벽돌 보이나요? 벽돌 보이죠? 이 벽돌을 계속해서 쌓아 나갑니다. 당연히 가로로도 쌓아 나가시고, 가로로도, 그 다음에 세로로도 쌓아 나가시고, 세로로도, 그 다음에 위쪽으로도 막 쌓아 나가시고, 이렇게 위쪽으로도. 뭐 이런 식이야, 이런 식으로. 뭐 분명히 이렇게 겹쳐져 있을 거야. 막 쌓아 나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자, 그럴 때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막 쌓아나가. 가로든 세로든 높이든 그렇게 막 쌓아나가서 정육면체 모양의 어떠한 이 박스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사위 같은 모양의. 알겠니? 이때 필요한 벽돌의 개수를 구해보도록 합니다. 이거 이 문제 풀려고 이렇게 하나하나 다 쌓아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쵸?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 15라고 하는 가로 길이에 또다시 이제 쌓아보면은 두 번째 이제 두 칸 하면은 30cm, 그 다음 하면은 45cm, 그 다음 하면은 60cm. 자, 그러니까 지금 가로만 생각을 했을 때 15cm, 그 다음 30cm, 그 다음 45cm, 그 다음 60cm 막 이런 식으로 가로는 보니까 15의 배수만큼의 길이가 계속 들어차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세로는 보니까 12cm, 24cm, 36cm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쵸? 세로는 12의 배수만큼의 길이가 들어차겠구나. 자, 높이도 괜찮지? 높이도 6cm, 12cm, 18cm, 24cm, 30cm 뭐 이런 식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점점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높이는 6의 배수씩 계속 차오르겠구나. 높이가. 그치? 당연히 벽돌을 쌓아봐. 6cm. 그 다음 벽돌 쌓으면은 뭐가 되겠어요? 12cm.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18cm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게 맨 마지막에는 뭐가 되라고 했냐면 정육면체, 정확히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순간에 찾으라고 하거든. 맞지? 결론적으로 15의 배수와 12의 배수와 6의 배수가 똑같아지는 순간. 오케이? 이 세 숫자에 뭐가 되는 겁니까? 이 세 숫자에 공배수를 찾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근데 그 공배수를 찾긴 찾되 가장 작을 때, 오케이? 공배수 중에서도 가장 길이가 작을 때, 즉 최소 공배수를 찾는 문제가 되는 거다. 이래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써볼까요? 15, 12, 6의 최소 공배수를 찾는 문제인 거고, 오케이? 자, 최소 공배수 찾을 때 우리가 뭐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빨리 해볼게요. 15, 12, 6 이렇게 있고요. 3, 5, 4, 3 이래 되는 거잖아. 그치? 3이 아니라 2군요. 자, 쏘리. 됐죠? 자, 이제 더 이상 이 세 녀석이 동시에 나눠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두 녀석은 나눠지는 거 확인되고요. 그럴 때는 끝까지 진행하라고요. 안 나눠지는 녀석 그대로 두시고 나머지만이라도. 자, 이제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쭉 곱해 보면은 최소 공배수는 몇이지? 60이 되겠네. 60.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생각해봐. 가로도 60, 세로도 60, 높이도 60이야. 그러면 가로가 이제 60이면은 15cm라고 하는 벽돌이 몇 장이 들어갔겠어? 여기에 4장이 들어갔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 세로도 이제 60이잖아. 그러면 세로 방향에는 지금 12cm라고 하는 벽돌이 몇 장이 들어가냐면 5장이 들어가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 높이도 이제 60이 되는 거 보니까 그러면 6이라고 하는 길이를 가진 벽돌이 몇 장 들어가냐면 10장이 들어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여기 가로에 4장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로로 5장이고요. 그 다음에 위로 볼 때 10장인데 생각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4장. 그렇지만 그게 총 5줄이 있어야겠지. 하나, 둘, 셋, 넷. 또 하나, 둘, 셋, 넷. 또 하나, 둘, 셋, 넷. 또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말이야. 오케이?
그리고 이게 맨 밑면만 본 건데 이 밑에 쌓은 이 벽돌이 또다시 10칸 위로 올라가줘야 된다고. 오케이? 그림 이해되죠? 무슨 말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로에는 일단은 4장, 그 다음에 세로에는 5장, 그 다음에 높이 쪽은 10장이 있는데 모든 벽돌들을 생각해 보면 이 4장, 5장, 10장씩 계속 쌓아 나간 거는 마지막에 몇 장이 되냐? 요렇게 개수가 나오게 되겠네. 200장 이렇게. 오케이? 자, 충분히 이해됐으리라고 믿습니다. 됐죠? 예제 5번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뭐였습니까? 15, 12, 6이라고 하는 세 숫자의 최소 공배수를 찾아서 한 모서리의 길이를 세팅을 하고, 그렇다고 쳤을 때 가로에 몇 장의 벽돌, 세로에 몇 장의 벽돌, 그 다음에 위쪽으로 몇 장의 벽돌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문제가 되겠다. 됐지? 오케이. 자, 내려갑니다. 예제 6번으로 갈 거예요. 예제 6번. 자, 이번에는 세 자연수, 그러니까 3이나 5나 6이나 어떤 것으로 나누어도, 그러니까 3으로 나누든 5로 나누든 6으로 나누든지 간에 무조건 1, 2 남는 어떠한 자연수 중 가장 작은 수를 찾아라. 자, 한번 나눗셈으로 한번 봐볼게요. 자,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녀석을 3으로 나눴어. 오케이? 뭐 몫이 뭐 어쩌고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어떻게 돼? 1이 된다 이 소리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어떤 자연수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된답니다. 그 다음에 자, 이 어떤 자연수를 또다시 이번에 5로 나눴더니 또다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번에도 나머지가 1이래. 마찬가지로 어떤 자연수를 6으로 나눴더니 목 그리고 곱해지는 값 그리고 나머지는 1이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 여기까지 알겠죠? 자, 이제 한번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면은, 자, 이제 뭐 사실 그게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든 거야. 이건 예를 든 거니까 왜 이 숫자예요라고 하지 마세요. 지금 예를 든 겁니다. 자, 100이라고 하는 수가 있었다고 쳐봅시다. 이 녀석이 나머지가 1이 되려면은 여기에 99가 써져야겠지, 그치? 자, 그리고 100은 아니네. 여기서 100은 답이 아니야. 왜냐면 5로 나누면은 나누어 떨어지니까. 아무튼 자, 마찬가지로 100이라고 하는 수를 뭔가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되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99가 있어야겠지, 그치?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99가 돼 있어야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생각을 해보면은 쌤이 지금 예시로 들어둔 게 뭐 100이라고 하는 수였는데 100은 일단 답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99가 되어야만 당연히 나머지가 뭐가 된다고? 1이 된다고. 100이었다고 쳤을 때 나머지가 1이 되려면은 뭔지 알겠니? 쌤이 지금 노란색 하이라이트 쳐놓은 부분에 좀 집중을 해볼게. 노란색 하이라이트 쳐놓은 부분에 좀 집중을 해볼게. 자, 이 노란색 하이라이트 쳐놓은 부분은 어떤 녀석이었냐면은 3에다가 뭔가를 곱해서 나온 게 99이다 이런 의미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5에다가 자, 물론 이제 이건 말이 안 돼요. 99가 되는 건 어찌됐든지 간에 그냥 이 나눗셈의 원리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에다가 뭔가를 또 곱했는데 여기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1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마찬가지로 6에다가 또 뭔가를 곱했는데 99가 되는 거고 나머지가 1입니다. 뭐 이런 식인 거잖아, 그치? 오케이? 저기 위에 쌤이 세모, 네모, 별표 이렇게 써놓을게. 알았죠? 자, 100이라고 하는 이제 숫자는 이제 아니니까 지우겠습니다. 일단은 자, 100은 이제 아니잖아요, 답이. 그 다음에 99도 아니에요. 99도 아니에요. 하지만 쌤이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노란색으로 체크한 부분이, 형광펜 하이라이트 친 부분이 무조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수에다가 뺐을 때 나머지 1이 될까 하려면 이 노란색 부분이 당연히 같아야 된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나?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나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3에다가 이제 생각을 해봐. 3에다가 뭔가를 곱해서 나온 어떠한 값이 있을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5에다가 또 무언가를 곱해서 나온 어떠한 값이 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6에다가 어떠한 녀석을 곱해서 나온 값이 또 뭐가 있을 거고. 자, 이 무언가라고 하는 녀석들 있죠. 이 지금 노란색 쳐놓은 녀석들입니다. 이 무언가라고 하는 녀석들의 특징은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3의 배수겠구나, 5의 배수겠구나, 6의 배수겠구나가 되는 거지. 자, 잘 쫓아오고 있지?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찌됐든지 간에 내가 찾고자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3의 배수와 5의 배수와 6의 배수 중에서 이 값들이 어때야만 해 똑같이 나올 때를 찾고 싶은 거야. 결론이야, 이제 결론. 자, 결론. 3과 5와 6의 배수들 중에서 똑같은 배수, 즉 공배수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답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자, 3과 5와 6의 공배수를 찾아봅시다. 3, 5, 6. 자, 공배수 찾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알죠? 두 개만 나눠줘도 돼요. 3, 1, 5, 2. 자,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러면 공배수가 뭐가 되냐면은 몇이니? 이거는 30이잖아. 30. 일단은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내가 지금 30이라고 하는 녀석을 답으로 쓸 것인가? 그게 아니야. 30이 뭘 의미했었냐면은 저 노란색 자리가 30이었어. 그렇잖아. 3에다가 뭔가를 곱해서 30이 나올 수 있잖아. 5에다가 뭔가를 곱해서 30이 나올 수 있잖아. 6에다가 뭔가를 곱해서 30이 나올 수 있잖아. 센 말 이해하니? 이마 이해하죠 지금?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최소 공배수였습니다. 자, 아무튼지 간에 32 최소 공배수인데 이 녀석을 자 나눗셈을 생각해보면 네모에서 30을 빼야 나머지가 1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저 네모 자리에 들어갈 숫자는 뭐가 되겠어? 당연히 31 아니겠어? 31 아니겠어? 31 아니겠어? 쌤 말 이해하니? 쌤 말 이해하죠? 자, 그러니까 지금 결론이 나왔습니다. 내가 지금 3과 5와 6의 공배수를 찾아봤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공배수인 최소 공배수를 찾아봤는데 30이었죠. 오케이? 근데 그 30이 답이 아니고 30을 뺐을 때 나머지가 1이 돼야 되니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31이라고 하는 수가 이 문제의 답이었다. 이래 되는 거야 지금. 31은 다시 3, 5, 6의 최소 공배수에다가 플러스 1만 한 거다. 자, 쌤은 분명히 얘기하지만은 이 6번 문제 같은 거, 6번 문제 같은 녀석을 이거를 풀이를 막 외우려고 하면은 수학이 너무 어려워요. 수학이 너무 어렵습니다. 수학이 너무 어렵고요. 쌤이 지금 얘기해준 이 시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접하는 그런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내려가겠습니다. 그 다음 7번 가볼까요? 7번. 자, 7번은 분수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분수의 어느 곳에 곱하여도 그 결과가 자연수가 되게끔 세팅을 하랍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작은 녀석을 찾으라고 하고요. 그 말이 아니?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까? 생각을 해보자. 자, 무슨 얘기냐? 12분의 7에다가 뭔가를 곱해. 지금 문제에서 a분의 b를 곱하래. 그냥 그 녀석을 a분의 b라고 하래. 알았지? 그러면 이게 뭐가 나온다고? 자연수가 나온다고. 알겠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5분의 14에다가도 마찬가지로 뭔가를 곱해. 그러면 이게 뭐가 된다고? 자연수가 된다고. 오케이? 자, 자연수가 되게끔 세팅을 해봅시다. 자연수가 되게끔. 자, 그러면은 지금 일단 12분의 7이라고 하는 분수는요 자연수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녀석을 자연수로 만들려면은 다들 이 정도는 생각할 것 같은데 이 10이라고 하는 분모를 없애고 싶을 거야, 분명히.
오케이? 그러면 12라고 하는 분모를 이렇게 약분을 해서 없애주고 싶으면 당연히 이 A분의 B 중에서 B라고 하는 분자 자리가 12로 나누어 떨어져야 되는 수가 될 것이고, 제 말 이해하죠? 즉 우리는 이 B라고 하는 녀석이 12의 배수가 돼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근데 마찬가지로 5라는 그 밑에 있는 분수인 5라고 하는 녀석도 나누어 떨어지게 하고 싶으니까 이 B가 5의 배수가 되어야만 할 것 같아. 마찬가지로 센 말이 하죠. 그런데 아니 B는 12의 배수이면서 B는 5의 배수라며 그럼 결론적으로 B의 정체는 B는 12와 또 뭐가 되겠어요? 5의 그러니까 12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니까 12와 5의 공배수여야 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쌤 말이 이해되니? 12와 5의 공배수여야 한다 이래 되는 겁니다. 자, 공배수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찾기로 했었냐면 최소 공배수를 구한 다음에 그거의 배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2와 5의 최소 공배수는 60이 되는 거고요. 60의 배수가 우리 B의 정체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생각 한번 해볼까요? 60이 있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12로 약분이 되지, 그치? 맞지? 60이 있었다고 생각해봅시다. 5가 약분이 되지. 자연수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맞춰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 쌤 말 이해되죠? 쌤 말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일단은 분모 12가 사라져 줬어. 5도 사라져 줬어. 오케이. 나쁘지 않아. 자, 그러면 자연수가 돼주려면 또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겠네. A라고 하는 여기도 이제 분모가 있잖아. 그치? 이 분모 A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1로만 나와야 돼. 분모 A가 그러니까 사라져줘야 돼. 최대한. 그러니까 2, 3, 4 이런 숫자가 남아있으면 안 돼. 뭔 말인지 이해하지? 뭔 말인지 이해하죠?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은 가능하겠죠. A가 1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1이어도 되긴 돼요. 1이어도 문제 없습니다. A가 1이면은 분모가 없으니까 그냥 자연수 문제 없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 이런 생각도 해줘야지. A가 만약에 7이라고 생각해봐. 7. 그럼 분모가 7이 있잖아요. 아니죠. 7이라고 하는 녀석이 여기 약분되고 또 약분 돼버리면서 분모가 다 날아가서 1만 남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 A라고 하는 녀석이 1도 되고 7도 되는 것 같아. 그런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런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지. 자, 그러면 A라고 하는 녀석이 어찌됐든지 간에 이 이제 남아있는 분자인 7이나 14로 약분돼도 상관이 없는 거구나. 7이나 14로 약분이 돼도 상관이 없는 거구나. 결론적으로 7의 약수여도 되겠고 14의 약수여도 되겠구나. 이것도 써볼까요? A라고 하는 녀석은 7과 14의 약수여도 상관이 없구나. 그래도 어차피 이렇게 약분이 될 거니까. 근데 이제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공약수여겠구나. 이해되죠? 우리가 공약수는 어떻게 찾나요? 공약수라고 하는 녀석은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찾는 거죠. 그렇죠? 7과 14의 최대 공약수는 7이 되는 거고, 그러면 7의 약수가 A의 정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겠나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약분이 돼주면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쌤이 말을 이제 길게 했는데 1번 네모 박스. A는 7과 14의 공약수이다. 금방 얘기했죠? 그 다음에 B는 12와 5의 공배수이다. 이래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최종 답을 구해봅시다. A라고 하는 녀석은 7의 약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녀석은 60의 배수가 되는 건데, 다음과 같은 분수 중에서 가장 작은 분수 중에서 기하분수를 찾아라. 자, 그러면
이 분수가 이왕이면 작아져야 돼요. 작아져야 돼. 분수의 값이 작아져야 돼. 오케이? 분수의 값이 작아지려면은 이제 생각을 조금 해줘야겠지. 분수의 값이 작아지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 어떻게 돼야겠니? 분모가 커지고 분자가 작아지면은 분수는 전체적으로 작아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겠네. 이거 이해 안 되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뭐 예를 든 거야. 쌤이 이제 또 예를 들어서 자 2분의 1과 3분의 1과 4분의 1과 5분의 1이 있어요. 이 분수 4개 중에서 가장 작은 분수는 뭡니까? 가장 작은 분수는 요 녀석입니다. 5분의 1.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분모라고 하는 녀석이 커지면 커질수록 분수는 작아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분자가 보니까 자 뭐 이것도 예를 들어서 5분의 1과 5분의 2과 5분의 3과 5분의 4가 있다고 쳐봐. 이 분수 중에서 가장 작은 녀석은 얘잖아. 그치? 5분의 1이잖아. 그러면 분자는 작으면 작을수록 분수가 작아진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7의 약수 중에서 가장 큰 녀석을 찾아버리고요. 7의 약수 중에서 가장 큰 녀석이 뭐예요? 7이죠. 그 다음 60의 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녀석을 찾아버리세요. 60이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기약분수라고 하는 거는 답을 쓸 때 약분을 최대한 해서 써 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거 약분 더 안 되니까 그냥 이 상태가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죠? 자, 예제 7번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개념 설명 이제 거의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관계라고 하는 거 한번 살펴보려고, 알았지? 이것도 예시 하나 들고 한번 해볼게요. 예시 하나 들고 합시다. 위에 있던 예시 중에 쓸만한 걸 가져와 볼까요? 뭐 저걸로 해볼까? 자, 예시를 가지고 설명. 자, 우리 8이라고 하는 수 있고 12라고 하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하는지는 알고 있죠? 4, 6, 2, 2, 3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최대 공약수는 2의 제곱이고, 다음 최소 공배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인 거 알고 있지? 그 다음 맨 처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8이라고 하는 수는 2의 세제곱인 거 알고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12라고 하는 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란 걸 알고 있지. 쌤 말 이해되지? 쌤 말 이해되지?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나와요. 어떤 게 나오냐면은 우리 8과 12의 곱을 한번 생각해 볼게. 알았지? 8과 12의 곱을 생각해 봅시다. 계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이 두 녀석을 곱하면은 96이 됩니다. 옆에서 소인수분해 된 형태로 봐볼까요? 자, 봐봐. 곱한다고 했잖아. 8은 2가 3번 곱해져 있고, 그 다음에 12는 2가 2번에다가 3이 한 번 곱해져 있는데 이 두 수를 또 곱하기를 한다면 맞지? 쌤이 그거 요구했잖아. 그치? 그러면 2가 총 몇 개 있어? 5개 있고 3이 하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오케이? 그냥 일단 봐.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도 금방 했던 것처럼 둘을 한번 곱해보는 작업을 해봅시다. 해봤으면 알겠지만 2의 5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이거 결과가 똑같은 거 느껴지니? 조금 재밌는 어떤 모습이 나왔는데, 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였냐면, 자, 옆에 이제 그림 보시고, 자, 요렇게 곱한 게 최대 공약수였어. 맞지? 최대 공약수였어. 자,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한 게 최소 공배수였어. 맞지? 자, 쌤이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곱하는 작업을 칠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이 세로에 있는 2라고 하는 녀석은 몇 번 곱해지냐면은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두 번 곱해지죠. 그쵸?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2와 3이라고 하는 숫자는 한 번, 한 번, 한 번씩만 곱해지죠. 맞죠? 자, 다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곱해보라고 하면은 여기 두 번, 요거 두 번, 여기 한 번, 한 번 이렇게 곱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리고 자 이제 여기 8쪽만 봐봐. 8쪽만 8이라고 하는 수는 2로 이루어진 녀석이잖아. 맞지? 그 다음에 12라고 하는 수는 12만 봐봐. 이제 12만 이쪽 8쪽은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12는 2, 3으로 이루어진 어떠한 수잖아. 맞지? 자 쌤이 8하고 12를 곱해보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2와 3을 곱해야 되는 거지. 맞지? 그러면 지금 보니까 2 두 번, 2 두 번, 여기 아래에 있는 2 한 번, 3 한 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까 맨 처음에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곱하는 결과와 당연히 맨 처음 숫자인 8과 12를 곱하는 결과가 같게 나올 수밖에 없다를 지금 쌤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해요. 이런 느낌으로. 봐봐. 어떤 두 수가 있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사실은 이거 한 줄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여러 줄이 있는 거야. 알았지? 어찌됐든지 간에 이 세로에 있는 녀석들의 곱이 이제 최대 공약수야. 맞지? 자, 이런 상황에서 이 G와 여기 밑에 있는 이 A랑 B라고 하는 녀석을 곱하면은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잖아. 쌤 말이 이해되니? 여기까지 이해됐지?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A라고 하는 수는 요렇게 돼 있는 생겨 먹은 녀석이잖아. 맞지? G 하나, A 하나. 자, 지금 문자가 쓰이고 있네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수는 G 그리고 B 이렇게 써져 있는 녀석이지. 쌤 말이 이해되지? 자, 쌤이 이제 요구하는 거는 이제 그냥 보여주는 거야.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아. 처음에 있는 두 수를 곱한 결과값은 G 두 번 곱하고 스몰 a 스몰 b 이를 곱한 거다. 맞지? 자,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곱한 결과값은 오케이? G 한 번, 그 다음에 G 두 번, 그 다음에 스몰 a 스몰 b를 곱한 거다. 결과값은 똑같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여기서 체크해 둘 만한 거는 여기 하이라이트 쳐져 있네요. 처음에 어떤 두 수의 곱은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곱과 같다. 요 정도만 체크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문제 어떻게 나옵니까? 문제 이렇게 나와요. 어떤 두 자연수의 곱이 750이다. 이렇게 나왔지. 그러니까 어떤 두 자연수의 곱이 750이야. 그 다음 최소 공배수, 보통 L이라고 하는 문자를 많이 쓰는데 최소 공배수가 150이야. 이때 최대 공약수를 구하래. 그치? 자, 우리는 요렇게 둘이 곱한 거와 같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오케이? 즉 최대 공약수가 뭐가 돼야 되냐? 5가 되겠습니다. 5. 그래야 150과 5를 곱하면은 750이 나온다는 거지. 이해되겠니? 이해되겠죠? 자, 밑에 있는 문제 똑같습니다. 요 녀석과 요 녀석을 곱한 거는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곱한 거와 결과값이 같다로 문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자, 이렇게 해서 최소 공배수, 소인수분해를 이용한 최소 공배수 단원도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단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